안녕하세요. 가스메린 목소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저는 어제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잠에 들었더니 코가 살짝 시큰시큰해지고 목도 조금 칼칼해진 느낌이네요.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여러분도 주무실 때 입을 푹 덮고 주무시고 목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간된 한혜원 작가님의 그렇게 말해주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딱 방 청소하려고 하면 하기 전에 청소해. 공부하려고 마음 잡으면 들어가서 얼른 공부해.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마음먹은 바를 실행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마음이 마법처럼 사그라지는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저 또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스스로 동기부여가 생기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초등 심리 전문가 한혜원 선생님이 1000명 이상의 학생을 만나며 분석한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말,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말,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 한혜원 선생님은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의 따뜻한 동행을 응원하는 현직 초등 1급 전문 상담 교사인데요.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교육심리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각 교육청과 학교 등에서 대화법, 교사 교육, 부모 교육 등에 관한 컨설팅과 강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으며 따뜻한 리스너라는 필명으로 블로그에 부모, 자녀 상담 콘텐츠를 연재하고 온라인 양육 코칭을 진행하며 엄마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의 우리 학급 동상이몽 연수 강사시며 저서로는 초등 감정 사용법이 있습니다. 초등 심리 전문가 한혜원 저자가 아이의 공부 자신감을 키워주는 대화법을 소개한 그렇게 말해주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를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간했습니다. 한혜원 저자는 초등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로 재직하면서 1000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며 분석한 결과 아이들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공부였다고 합니다. 교우 관계, 부모와의 관계, 학교 생활의 어려움 등 수많은 고민의 기저에는 결국 공부라는 화두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른 친구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가짐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다며 걱정을 해오곤 하는데요. 같은 주제로 고민을 하면서도 공부에 관한 한 부모와 아이의 마음은 평행성을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저자는 부모들의 일방적인 통행적인 소통 방식에 가장 큰 원인을 꼽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공감의 화법으로 천천히 다가가
위축되고 불안한 아이의 마음을 달래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잔소리부터 나오니 아이는 점점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공부 장벽 역시 높아만 가게 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오롯이 방치된 아이들의 학력 격차로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은 시기인데요. 곁에 붙어 있으니 한마디라도 더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아이들은 반복되는 잔소리에 귀를 차단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죠.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엄마와 아이 간의 밀도 있는 소통을 시도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를 통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다가가야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건네야 공부 의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 생생한 조언을 얻고 실천해 보도록 하죠. 잔소리가 아닌 공감의 대화로 아이의 마음을 여는 법. 엄마의 진심이 전해질 때 공부의 문이 열리고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이 어떤 성과를 이뤄낼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자존감이 삶의 뿌리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어린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대하는 마음가짐, 즉 공부 자존감이야말로 건강한 성장기를 보낼 수 있는 주요 동력이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불안,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번에 못했어도 다음에 잘할 수 있다는 용기가 갖춰져야 하는데 이런 공부 자존감은 절대적으로 부모와의 소통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특히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주 양육자인 엄마와 나누고 싶어 한다. 시험을 잘 봐서 기쁠 때도, 시험을 망쳐 속상할 때도 엄마에게 달려가 구구절절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곤 한다. 이때 엄마와 나누는 한마디 대화가 공부 의지에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공부 자존감은 다음의 3가지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극대화되는데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3가지 측면이다. 자율성은 타인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원칙을 정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유능감은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관계성은 부모와의 관계가 견고할수록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아이들의 3가지 심리적 욕구와 감정을 섬세하게 분석하면서 엄마들이 그에 맞는 대화의 기술을 찾도록 돕는다. 1. 자율성을 키워주는 엄마의 대화법.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아이는 스스로 삶을 개척해 갑니다. 자율성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강요받지 않고 자신이 선택을 통해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문제집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할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 하루 일과표를 스스로 정해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고 이때 내적 동기 스위치가 켜진다. 그렇다고 아직 어린아이에게 마음대로 하라며 방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이가 자신의 원칙을 올바로 세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이때 아이의 말을 경청하며 무조건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가 고민할 시간을 아낌없이 할애해야 한다. 아이의 속도를 인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 아이는 엄마의 질문에 비로소 답을 해오기 시작할 것이다. 2. 유능감을 키워주는 엄마의 대화법. 아이들도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고 잘한다고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해요. 유능감이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욕구를 말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면서 도전의식을 느끼는 경험, 모르는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희열 등의 감정이 아이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불어넣게 되는데 적절한 순간에 엄마의 센스 있는 대화가 접목된다면 아이의 유능감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단, 격려를 할 때는 어른의 시선이 아닌 아이의 시선에서 무조건 칭찬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집어내 말해주어야 한다. 단순히 잘했다는 결과론적 칭찬이 아니라 아이들이 한 행동과 노력의 과정에 집중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또한 아이의 실수가 조바심과 열등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섬세한 격려로 복돋아 주어야 한다. 3. 관계가 좋아지는 엄마의 대화법.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안정감이 생기고 인정하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에 공부 열의가 더 커집니다. 아이들이 자율성과 유능감을 잘 느낄 수 있으려면 주변에서 격려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관계성 욕구란 타인과의 상호 신뢰를 통해 느끼는 유대감과 안정감을 의미한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느끼고 존중을 받는 경험이 필요하다. 자신이 인정받고 가치 있다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자연스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아이의 마음을 두드려야 한다. 잔소리가 아닌 친밀한 화법을 발휘하여 진심으로 친해지고 서로의 마음에 든든한 동지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마음을 전달할 때 아이와의 진심 어린 교감이 시작된다. 결국 공부도 감정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부터 만들어주세요.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 어떤 화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생생한 사례를 풀어놓았다. 같은 의도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아이들 역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아이의 말과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심을 찾고 어렵지만 공감의 지점을 찾아가는 연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 이전에 공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할 것은 그 마음을 알아주고 돌봐주는 것. 부모의 감정보다 아이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습관들이 모아진다면 아이의 학습 태도에는 분명 변화가 생길 것이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조바심이 날 수 있지만 무조건 아이의 마음 편에 서야 한다. 아이의 편에서 아이에게 할 수 있다고 계속 응원의 대화를 나눌 때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서점의 미리 보기 본문 부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생각 습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들었던 말,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아 속상해할 때 들었던 말과 같이 평소 공부에 대해서 들어왔던 말들이 아이들의 생각 습관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엄마의 말이 아이들에게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주 양육자인 엄마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시험을 잘 봤을 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대상도 엄마고, 시험을 망쳐 속상할 때 가장 위로받고 싶은 대상도 엄마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와 관련하여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드러낼 때 엄마가 아이와 나누는 대화가 아이들의 공부 자존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에게 막말을 하고 뒤돌아서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공부 장벽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와 관련하여 어떤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와 관련한 나의 편협한 신념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나를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와 아이를 가로막는 공부 장벽을 이해했다면 아이에게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화살을 돌리기 전에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아직 민감하구나 라며 스스로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것에 흥미를 보이고 자신의 역량을 펼치려고 합니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뛰어나다고 느끼는 유능감을 가질 때 아이들은 그 활동에 보다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능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 대해 알고 나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성장을 회피하고 도전을 거부하게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느끼고 존중을 받는 경험이 먼저 필요합니다. 적당한 햇빛과 영양분을 받은 씨앗이 알아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자신이 인정받고 가치 있다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자연스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애쓰기 마련입니다. 친밀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거예요. 아이의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도 나의 세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잔소리와 대화의 차이는 바로 친밀감 화법에 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화에서 친밀감을 빠뜨린다면 아이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건 역시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 유전자가 분명히 섞여 있을 텐데 나와는 너무나 다른 아이를 보면서
어려운 공감을 쥐어짜야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동안 나는 어려운 공감은 잘 해보지 못했고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에게 하려고 하니 어렵고 서툴고 때론 잘 안 돼서 화만 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초보자도 숙련자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아이의 성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목차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동기를 부여하는 엄마의 대화법. 공부는 자존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7가지 이유. 모든 것은 부모의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는 공부에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2. 자율성을 키워주는 엄마의 대화법. 스스로 공부해야 오래 갑니다. 아이가 자신의 원칙을 세우도록 도와주세요. 아이의 말을 경청하며 무조건 공감해 주세요. 지시하지 말고 원칙과 기준을 함께 만들어요. 열린 질문으로 생각의 힘을 길러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가 고민할 시간을 주세요. 아이의 속도를 인정하고 기다려주세요. 3. 유능감을 키워주는 엄마의 대화법. 자기를 믿어야 공부 욕심이 커집니다. 잘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격려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이의 근접 발달 영역을 찾아봅시다. 무조건 칭찬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이게 최선을 다한 거니? 채근하지 마세요. 끈기도 학습할 수 있다. 근면성이 자라는 5가지 환경. 아이의 조바심을 기회로 바꿔주세요. 아이들의 조바심을 다스리는 3가지 방법. 아이의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주세요. 부모의 실패 경험을 들려주세요. (4) 관계가 좋아지는 엄마의 대화법.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성적도 따라옵니다. 좋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비밀. DNA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관계의 비밀. 상위 0.1% 아이들의 부모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아이들 세상으로 들어가는 3단계의 관문. 잔소리와 대화의 차이는 친밀감 화법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긍정 씨앗을 찾아주세요. 아이들의 존재감은 집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존중받는 경험이 자아 존재감의 씨앗이 됩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잔소리에는 불편한 생각이 담겨 있어요. 잔소리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세요. 잔소리를 줄이는 3가지 기술. 5. 공부 자존감을 만드는 대화 연습. 아이의 성향에 따라 화법이 달라야 합니다. 내 아이 맞아? 부모와는 성향이 다른 아이와 공감하기.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높은 아이. 화나면 입을 다무는 아이. 나는 이건 못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아이.
난 수학이 싫어. 특정 과목을 싫어하는 아이. 그만할래요. 끈기가 없는 아이. 내가 할 거야. 혼자만 하려고 하는 아이. 나는 이것만 할 거야. 호불호가 뚜렷한 아이. 이따가 할게요. 숙제를 계속 미루는 아이. 뭐든지 내가 이겨야 해. 승부욕이 강한 아이. 그럼 공부 안 할 거야. 공부를 반항의 수단으로 삼는 아이. 필기를 싫어하는 아이. 난 구제불능이야. 자책을 심하게 하는 아이. 에필로그. 사실 저는 두려워서 펜을 들었습니다. 네. 부모 노릇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또 게다가 저희가 자라면서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아이들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말해주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정말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읽는다고 바로 바뀐다면 정말 좋겠지만요.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책을 소장하신 다음에 시시때때로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말해주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네. 오늘의 오디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깊은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